上诉维持原判，本裁定为终审裁定。 2024년 1월 31일 중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전직 우수 학생이 친어머니에게 잔혹한 행동을 저지른 혐의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우셰위의 냉혈한 행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효자로 알려진 겉모습, 학업 천재로서의 명성,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비틀린 심리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더욱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가족, 친구, 사회의 자랑으로 여겨지던 사람이 어째서 악의 화신으로 변모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그는 9년 동안 어떻게 완벽한 계획을 세워 모두를 속일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과 경찰의 긴박했던 체포 과정을 통해 우셰위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까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흥미진진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우셰위와 그의 어머니 셰텐친 사이에 벌어진 비극적 사건입니다. 우셰위는 1994년 10월 7일 푸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2006년 그는 푸저우 대학교 부속 중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이곳은 그의 어머니가 근무하던 학교였습니다. 2009년 우셰위는 푸저우의 최고 중학교의 전체 수석으로 입학하였으며 중학교 시절부터 그의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에 있었습니다. 2012년 우셰위는 베이징 대학교에 합격했으며 신입생 시절부터 학교의 3대 우수 학생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2학년 때 1만 위안의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학업 성취를 자랑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우셰위는 유학을 준비하며 GRE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는 GRE 시험에서 언어 영역 170점 만점에 165점, 수리 영역 만점, 분석적 글쓰기에서 6점 만점에 5점을 기록하며 상위 5%에 들었고 교육기관으로부터 6천 위안의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셰텐치는 역사교사로 1980년대 말 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 역사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그녀는 우주지행과 결혼하여 아들 우셰위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우셰위는 많은 이들에게 효자라고 평가받았으며 뛰어난 재능과 베이징 대학교에서의 훌륭한 학업 성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크게 변했습니다. 가족이 가장을 잃은 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셰위는 어머니 셰텐친 역시 고통스러운 삶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는 오랜 고민 끝에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我妈有和我说过1、2次这个事情，但是我从中解读出，我妈也许想像哥哥一样。 뛰어난 지능을 가진 우셰위는 자신의 행동을 치밀하게 계획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상점을 통해 칼, 방수포, 플라스틱 시트, 보호복, 의료진 유니폼 등의 도구를 구매했습니다. 또한 각각의 물품을 여러 공급처에서 따로 주문하며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그는 6월 말부터 이러한 도구들을 준비했지만 실행에 옮긴 것은 7월 10일, 적절한 기회가 왔을 때였습니다. 오후 5시경, 평소처럼 셰텐친이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신발을 벗으며 바쁜 손길을 움직이는 틈을 타 우셰위는 역기를 이용해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을 반복적으로 가격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숨을 거둔 것을 확인한 뒤 미리 준비한 75장의 비닐로 어머니의 시신을 단단히 포장했습니다. 이는 시신 처리 과정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작업이었습니다. 시신 부패로 인한 냄새가 이웃들에게 의심받을 것을 우려한 그는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활성탄을 대량 구매하여 비닐층 사이마다 넣어 냄새를 제거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온라인에서 감시 카메라와 적외선 경보 장치를 구입해 시신이 보관된 방에 설치했습니다. 누군가 방에 들어오면 장치가 경고 신호를 그의 휴대전화로 보내도록 설정했습니다. 또한 범행 현장을 치밀하게 봉쇄했습니다. 모든 창문과 환기구는 검은색 테이프를 여러 겹으로 덮어 완전히 밀봉했습니다. 범행 이후 우셰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근처 호텔로 들어갔으며 매일 집으로 돌아가 범행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우셰위는 사건 발생 이후 20일 이상 매일 범행 현장을 청소하며 도구를 닦고 관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시신의 부패 과정을 세세히 관찰하기까지 했습니다. 셰텐친을 살해한 후 우셰위는 어머니의 신분증과 문서를 가져와 그녀의 이름으로 거액의 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의 치밀함 덕분에 6개월 이상이 지나도 이웃 주민들은 방 안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셰텐친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오랜 시간 자취를 감춘 것은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점에도 우셰위는 조금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완벽히 은폐할 또 다른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셰텐친의 가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2015년 7월에 우셰위는 어머니와 함께 미국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위해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너무도 치밀하게 구성되어 누구도 그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셰위는 총 144만 위안을 마련했습니다. 2015년 8월 우셰위는 어머니가 이전에 작성했던 편지를 조작하여 사직서를 위조하고 이를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머니가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2016년 2월 초 우셰위는 허난성의 한 ATM에서 돈을 인출한 후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셰위와 그의 어머니가 이미 미국으로 떠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설 명절을 준비하던 시기에 우셰위는 외삼촌에게 메시지를 보내 보스턴에서 귀국할 예정이며 2월 6일 푸젠성으로 가는 기차를 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외삼촌에게 역으로 마중 나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외삼촌은 역으로 갔지만 우셰위와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느낀 외삼촌은 2월 14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족들은 우셰위와 셰텐친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가능성을 걱정했습니다.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두 사람이 채무를 피해 잠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을 감지한 경찰은 셰텐친과 우셰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이웃 주민들은 두 사람의 집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고 신고했습니다. 2월 14일 푸저우 경찰은 셰텐친의 시신을 공식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이웃 주민들로부터 집안에서 강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셰위의 침실 침대 위에서 비닐로 쌓인 사람 모양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열어보니 내부에는 실제 시신이 아닌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집을 철저히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셰위의 침대 밑에서 실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비닐로 감싸져 있었고 층 사이에는 활성탄이 들어있어 악취를 맡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중 경찰은 시신이 있던 방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발견했으며 이 카메라는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방 안의 모든 커튼은 닫혀 있었고 빛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틈은 검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곳이 끔찍한 범죄의 현장임을 확신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주요 용의자가 우셰위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추가 조사 끝에 경찰은 셰텐친의 살인범이 우셰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국 수배령을 발령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우셰위가 허난성을 떠난 후 상하이와 선전을 포함한 해안 도시들로 이동했으며 이후 버스를 타고 내륙으로 향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적인 이동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셰위는 결국 가명 저우룽으로 충칭에 정착하였습니다. 낮에는 한 교육기관에서 개인 과외 교사로 일했고 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남성 모델로 춤을 추거나 술을 서빙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남성 모델로 일하던 시절 우셰위는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그는 자주 미용실과 헬스장을 방문했으며 동료 모델들과 길거리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것을 확신한 후 그는 점점 더 공개적인 장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카페, PC방에서 게임을 즐기거나 다른 나이트클럽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고 그곳에서 여성들과 교류하며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우셰위는 준수한 외모와 탄탄한 체격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를 능숙하게 유지하는 능력 덕분에 많은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고객들과 사진을 찍는 것을 극도로 피했습니다.
과외 학생들에게는 베이징 대학교 졸업생이라고 주장했던 우셰위는 나이트클럽 동료들과 고객들에게는 칭화대학교 졸업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도피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30개 이상의 가짜 신분증을 구매해 사용했으며 이를 통해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능은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지 4년이 지난 후 그는 나이트클럽 모델 일을 그만두고 가명 장웨이진으로 바꿔한 바에서 웨이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의 직원들에 따르면 당시 우셰위의 외모는 수배령 사진과 크게 달랐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4월 21일 도주한 지 3년 만에 우셰위는 충칭 장베이 국제공항에서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우셰위가 공항 터미널 2에 들어섰을 때 얼굴 인식 시스템이 보안 검색 구역에서 그의 얼굴을 4번 식별했습니다. 매번 수배령 사진과의 일치율이 98%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확인한 충칭 경찰은 신속히 출동해 터미널에 진입한 우셰위를 체포했습니다. 우셰위는 범행 후 시신을 치밀하게 숨겨 오랫동안 발각되지 않았고 범행 후 거의 4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후 그는 경찰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범행 과정을 세부적으로 묘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아버지가 매주 병원에 가야 했고 매일 다량의 약을 복용해야 했으며 어머니 셰텐친이 이를 돌보기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셰위의 친구들과 교사, 가족들은 그가 매우 똑똑하고 학업 성적이 뛰어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푸저우의 한 중학교 동창은 그가 학교에서 매우 유명했으며 그의 이름이 항상 학교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들은 학창시절 그렇게 우수했던 우셰위가 어머니를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우셰위가 어머니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그가 시험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을 경우 어머니에게 죄책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우셰위는 푸저우시 중학교 입시에서 신의 2위를 차지했으며 이 성적이 부모님께 의미 있는 유일한 성과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셰위는 부모님이 자신의 삶의 의미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5년 후 그는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에서 우셰위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삶에 대한 비관과 회의 속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하는 생각을 품었으며 반년 동안 인터넷에서 범행 도구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셰위는 법정에서 자신이 어머니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삶을 끝내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했으며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와 함께 다시 만나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대답이 자신의 예상과 같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결국 묻지 않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려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에서 우셰위는 어머니를 살해한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생각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며 마음을 바꿨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기자들은 사건이 발생했던 우셰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집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방의 발코니는 커튼으로 일부 가려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셰위는 법정에서 7월 11일 범행일로 선택한 이유가 어머니가 여름 방학 중이었고 자신의 생일이 10월 7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한 번도 은행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고 그가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본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일을 입력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우셰위 사건에 대한 공개 1심 재판을 열었습니다. 2020년 8월 26일 법원은 우셰위에게 고의살인죄, 사기죄, 그리고 신분증 위조 및 거래 혐의를 인정하며 여러 죄목에 대해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우셰위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우셰위의 삼촌은 조카가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임을 강조하며 그의 형량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셰위는 이후 자신의 강한 생존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죄인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죄를 갚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2021년 5월
푸젠 최고인민법원은 우셰위의 행위가 법을 심각히 위반하고 윤리적 기준을 무너뜨리며 사회적으로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우셰위가 범행 당시 명백히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통제할 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1심 판결 내용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사형 판결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우셰위는 수감 생활이 이전의 삶보다 행복하고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비록 자유는 잃었지만 정신 상태가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우셰위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살기를 강하게 원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구치소에서 자필 사과 편지를 작성하여 할머니, 삼촌, 이모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의 사죄와 편지가 진심 어린 반성이나 회개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우셰위는 공식적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사형 집행 전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은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신청할 기회를 주었지만 우셰위는 이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언론과 대중들에게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우셰위가 출소 후 국가의 인재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그가 마땅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좋아하시고 구독하셔서 더 많은 흥미로운 사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